좀처럼 깨어날 것 같지 않은 겨울을 보내면서도 자연은 순리에 따라 제 몫을 다하며 서서히 깨어난다. 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열어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임을 언젠가는 자각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 청정한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서산 상왕산 계심사. 도량에 들며 가장 처음 만나는 안양루에서부터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다. 처음 개원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가 훗날 계심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지는데, 계심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다. 처음에는 개원사라고 이제 희광국사가 창건된 그래 되어 오다가 1350년경에 천흥 스님이 대웅전을 비롯해서 요사체를 중창하면서 계심사라고 개명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심사라는 의미는 한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마음을 연다라는 뜻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깨달음의 경계가 되면은 대오했다, 확철대오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또 다른 뜻으로 비가 오다가 하늘이 개었다,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인데,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는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지고 서로 원만한 관계가 되고, 마음에 장애가 없다는 얘기고, 마음에 장애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일이 원만히 잘 성취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범종각은 멀리서 보면 나무와 기둥이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소나무 기둥들은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네모 지붕을 이고 있는 네 기둥들은 나무의 휘어진 모습대로 겉껍질만 벗겨내 다듬지 않고 사용했다. 휘어지고 비틀려 세속적인 반듯함은 아니지만 생긴 그대로를 분별 없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찰의 가르침이 세월을 거듭해 울려 퍼졌을 것이다. 산의 넉넉한 품에서 아담하고 편안하게 안겨있는 계심사는 전각 하나하나 자연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계심사의 자연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검당. 기단석 위에 자연석의 주춧돌을 놓고 배흘림이 가미된 둥근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들 역시 제멋대로 휘어지고 굽어있다. 요사체로 지어진 심검당은 계심사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 계심사 신건당은 1962년도에 해체 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량문이 발견되었어요. 그 상량문에서 1477년에 중창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량문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1477년에 지어진 게 맞다면 정말로 계심사 안에 있는 정각 중에 가장 오래전에 지어진 정각이 되겠죠. 그 가치가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찰 안에 요새체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 계심사 심검당은 15세기 초의 요사체 그런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검이라는 이름은
지혜의 칼로 무명을 베어낸다는 엄격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모습만큼은 넉넉하고 푸근해 보이는데 심검당은 무심한 듯 자연스러움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다. 반듯하고 고든 나무가 아니라 왜 휘고 제멋대로인 나무를 선택한 것일까? 세속에 굽은 우리네 마음도 언젠가는 깨달음의 기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처음에 지어진 신건당의 모습은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세 칸의 건물이 다였는데요. 그 후에 보시다시피 저 굴곡진 기둥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후에 추가로 지어진 부분이에요. 덧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건당의 덧대어진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나무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살아있는 저 기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심사하면 저 신건당의 나무 기둥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건당이 더욱더 문화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로 옆으로 샘문처럼 나 있는 해탈문을 지나면 개심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보전이 눈에 들어온다. 축조 기법이 수려하여 건축 예술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개심사 대웅보전. 많지 않은 조선 초기의 건축물로서 단정한 맛배 지붕을 하고 있는 개심사 대웅보전은 품위가 있으면서도 결코 위압적이지 않다고 묘사된다. 개심사 대웅전은 건축 기법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가장 흔히 아는 주심포 건물, 다포 건물이 있습니다. 개심사 대웅전은 특이하게도 그 주심포 기법과 다포 기법이 섞여져 있는 절충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기둥을 보시면 가운데 기둥 2개와 양 옆에 기둥 2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의 길이가 달라요. 그걸 보고 기소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법은 우리가 밑에서 대웅전을 바라봤을 때 착시 현상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기법입니다. 만약에 기둥의 길이가 다 똑같다면 저희가 밑에서 바라봤을 때 대웅전의 처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처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슴 기법을 이용한 경우고요. 또 하나는 기둥에 안 쏠린 기법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둥이 안쪽으로 살짝 모아지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역시 기둥이 만약에 반듯했다면 대웅전이 살짝 벌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개심사 대웅보전은 주심포에서 다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면모로 우리 건축 양식 변화의 한 기준이 되고 있다. 세월이 가도 그 깊이가 묻어나는 문화재의 빛나는 가치. 대웅전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높은 불단 위에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가운데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고려시대 불사를 주관한 기관 승제색의 활동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여서 더 의미가 있다. 특히 뚜렷하면서도 엄숙하게 표현된 이국적인 상호. 중후하고 건장하며 생동감 넘치는 조각기법으로 고려 후기 목조 불상 가운데 완성도가 무척 높은 불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좌우 협시보살로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졌는데 두 보살상은 가운데 아미타 열의 좌상과는 달리 입상으로 조성되었다. 대웅보전의 삼존상은 그 크기의 비례로 보아서 처음부터 함께 조성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되고 있다. 대웅전 안에는 가운데에 아미타 부처님과 양 옆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세 분의 조성 시기가 다릅니다. 가운데 주존이신 아미타 부처님은 고려시대 때 제작된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 중에 부처님의 복장을 넣은
그 복장공이 떨어져서 그 안에 묵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묵서를 해석해 본 결과 1208년 중수라는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 아미타 부처님은 최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부처님이라는 기록인 거죠. 하지만 양옆의 협시보살님들은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재가 소조인지 목불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심사 대웅전은 특이하게도 주존이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현판이 대웅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웅보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존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조사가 더 이루어져서 개심사의 많은 성보 문화재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성보 문화재들을 갖추고 있는 개심사. 개심사의 문화재 중에는 뛰어난 불화 작품들도 빼놓을 수 없다. 개심사 대웅전 앞에는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하는 야단 법석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괴불을 모시기 위해 묵직한 괴불 지주가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영조 때 그려진 개심사 영산회 괴불탱은 붉은색과 녹색의 보색 대비 및 화불과 모란꽃, 연꽃 등 아름다운 문양이 매우 화려하게 연출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양과 비현실적인 신체 비례 등에서 18세기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조선 영조 48년인 1772년 12월에 제작된 높이 9.2m, 너비 5.5m의 다소 큰 불화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큰 입상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독존도처럼 독존화, 괴불화, 독존 형식의 괴불화 이런 식으로 형식은 나눠지지만 부처님의 두광 주변의 좌우로 비로자나 법신불 부처님과 보신불인 노사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삼신불을 나타내고 있는 괴불화입니다. 개심사 괴불화의 주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광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에 화연 문양이 있거든요. 그 화연 문양을 따라서 좌우 4존씩 총 8존의 화불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이 8분의 화불 총 10분의 부처님의 앉아 계시는 구름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름인데 사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 석가모니 괴불화 같이 이렇게 타방불이 사자를 타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내용하는 모습은 이런 묘사가 되어 있는 예들은 많지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화불이나 타방불이 분명 구름인데 그 구름의 형상을 마치 사자처럼 표현하는 것은 이 개심사 괴불화에서만 유일하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괴불화를 제작한 수화원 유성을 비롯해서 이 불사에 참여한 이 화원들 그리고 이 불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상인식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이렇게 연구자들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 독창성 그리고 높은 도상인식 이런 면모들을 이런 구름의 사자 형상 모양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개심사 영산회 괴불탱은 우아하고 세련된 색채감을 보여주며 인물의 형상을 생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영산회 괴불탱은 역동적인 모습이 잘 녹아있다. 개심사에는 영산회 괴불탱 외에도 독특한 불화 작품들이 보물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보존 문제로 인해 소장고에 모셔놓은 문화재들은 그 모습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보물 제1765호로 지정돼 있는 개심사 오방 오제위도와 사직 사자도는 1676년 화승 1호가 단독으로 그린 것으로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도량 장엄용 불화 가운데에서 조성연대가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오방 오제위도는 도교의 오방 신왕과 관련 있는 중국의 전설 속 5방위의 제왕들을
그리고 사직 사자도는 염라대왕의 명을 실행하는 4명의 저승사자들을 각 한 폭에 한 명씩 그려놓았다. 불교의 의식은 주로 주불전 내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야외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내외 공간 어디든 불교 의식이 이루어질 때는 불국토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장소를 꾸미기 위한 일정한 장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불교 장엄은 크게 상단, 중단, 하단 이 3단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영단을 장엄하기 위해서 제작된 사직사자도와 오방제의도의 앞글자 4, 5를 따서 이 불화를 4오로 혹은 4오로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칭은 16세기 이후 이게 사찰의 중수기나 사적기, 불화 화계 등의 이 4오로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4오로탱이라는 기록이 16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의 정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죽은 수많은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16세기 이후에는 천도제가 굉장히 성행을 하였고, 그리고 임진왜란이나 양난을 통해서 불에 탄 사찰들을 재건하기 위해서도 불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 사직사자도와 오방제위도 둘이 합쳐서 사오로탱도 활발하게 불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교의 5째 왕이 언제부터 우리의 불화에 등장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신이나 칠성신, 조왕신 등 다른 도교의 신들처럼 오랜 기간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개심사 사직사자도는 우아하고 세련된 색채감을 보여주며 유려하고 세밀한 선과 색으로 인물의 형상을 생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전령이라는 성격에 맞는 역동적인 모습이 잘 녹아있다. 개심사 오방제의도와 사직사자도는 유실된 폭이 없이 완전하게 전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오로 탱화 중에서 조선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이자 유일하게 제작과 관련돼서 그 인물들의 존명이 어떤 분들이신지, 그리고 1676년에 제작했다는 절대년도가 있고요. 그리고 시주자, 증명, 그리고 화승 1호가 단독으로 그렸다는 내용, 그리고 화주, 비구에 대한 그 화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불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기가 남아있지 않고 절대년도나 제작년도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다른 불화들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위와 명칭이 밝혀지지 않는 오방제의도와 사직사자도의 다른 작품들의 존명을 밝히는 데 있어서 기준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보물제 1766호인 개심사, 제석 범천도 및 팔금강 사위보살도는 영조 때 괴불화를 제작할 때 함께 조성된 도량 장엄용 의식 불화다. 총 14폭으로 구성되어 주로 영산제나 수륙제 등을 치를 때 도량의 장엄을 위해 절 주위에 걸었던 이 불화는 그림의 가장자리에는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꾸미고 그 안의 인물을 화면에 꽉 차도록 그려 넣었다. 팔대 금강 중 제6 정제제 금강보살도 하부에 화기가 남아있는데 보시면 건륭 37년, 즉 1772년이거든요. 1772년은 개심사 영산의 개불화가 제작된 같은 해입니다. 이 14폭의 불화도 그때 함께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불과 함께 영산제를 베풀기 위해 일괄 함께 제작했다는 이런 것으로 그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야외 불교 의식에서 사용된 번화가 괴불과 아예 처음 단계부터 함께 제작되었다는 동시 제작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8세기 괴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야외 의식용 불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 일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개심사 불화 같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개심. 마음을 열어 바라보아야 할 세계는 과연 어디인가?
닫힌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최선의 인생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그것은 결국 부질없는 일이라며 진실은 우리의 닫힌 마음 밖에 있다며 개심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